바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빅뉴스입니다. 사실 페라리는 실버스톤에 새로운 디퓨저, 새로운 배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카레나 윙, 즉 리버스 윙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윙은 더 효율적이며 직선 구간에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스트리아 주말에 도입된 첫 번째 업그레이드 패키지 이후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주말에 도입된 공기역학적 업그레이드 이후입니다. 결국 페라리는 멈추지 않고 공기역학적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파워 유닛 업그레이드까지도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즉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진정으로 더 나아지기를 믿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메르세데스와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디테일을 보면 페라리가 앞으로 다른 경기들에서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안토넬리가 포디움에 앉아있는 것을 봤고 그 자신도 첫 랩들이 어땠는지 인정했습니다. 그가 결국 3위로 마무리하고 조지 러셀과 우승을 놓고 싸우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첫 랩을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하면 포지션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주행 라인을 활용해 불필요하게 순위를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전략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키미가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도 앞에서 우승을 놓고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브레이크에 관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토 볼프가 내린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도 그 결정이 패독의 절반을 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이야기해보죠. 키미는 3위로 들어왔습니다. 레드불링에서 출발할 때 비평가들이 지적한 실수를 인정하자면 그는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여러 포지션을 잃었습니다. 3. 여러 코너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덕분에 뒤따르던 상대들이 그를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페르스타펜과 루이스 해밀턴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월드 챔피언 리더도 코너에서 여러 번 크게 벗어났다는 겁니다. 1, 3번 코너와 4번 코너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차들이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첫 랩들에서 브레이크 문제도 겪었는데 차량 양쪽의 온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안토넬리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샤를 르클레르 역시 첫 랩들에서 브레이크 온도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쪽 축과 오른쪽 왼쪽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는 이 부분에서 화학적인 문제를 겪었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중요한 위치를 잃었습니다. 이런 포지션을 잃으면 다시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에서 포지션을 올리는 게 더 쉽고 경기 중에 다시 따라잡는 건 훨씬 더 어렵죠. 게다가 타이어 마모도 있고 타이어를 관리해야 하니까 결국엔 추월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해밀턴의 경우에서도 봤듯이 해밀턴이 피아스트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해밀턴의 페이스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앞차를 따라가다 보면 타이어가 과열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실버스톤에서는 당연히 다시 리듬을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생각에 오스트리아에서 키미의 세 번째 스틴트는 정말 훌륭했고 아주 빠르게 달렸으며 더 신선한 타이어로 조지 러셀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그는 관리 모드에 들어갔고 맥스 페르스타펜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스는 이 위로 들어왔죠. 실제로 상위 3명의 격차가 겨우 2초 안에 있었습니다. 페르스타펜은 러셀과 1.6초 차이였고 키미는 페르스타펜과 겨우 0.3초 차이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거의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셀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이번 경기로 순위에서 추가로 점수를 만회하면서 순위에서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키미는 집중하고 있고 마인드셋이 달라진 게 보여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번 경기에서 최대 점수를 얻지는 못했지만 내가 트랙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출발 이후에 포디움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는 훌륭한 포디움을 차지했고 그게 정말 중요하죠.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 이런 경기에서는 최대한 점수를 덜 잃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키미가 한 일이고 그의 나이에 비해 이미 매우 성숙해 보입니다. 그가 겨우 19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번이 포뮬러1에서 두 번째 시즌이고 이미 월드 챔피언십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승할 수도 있고 현재 순위를 위에 있으면서 격차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드라이버는 현재 순위 2위에 있는데 시즌 초에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아무튼 키미는 정말 대단하고 압박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번에는 조지 러셀이 폴 포지션을 훔쳐간 대참사가 있었는데 그는 옐로 플래그 상황에서 폴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이 3위로 출발했죠. 결국 해밀턴은 5위, 르클레르는 훌륭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르클레르는 8위였죠. 결국 우리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긴 하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오스트리아는 해수면보다 700m 높은 곳에 있어서 공기가 더 희박하고 파워 유닛을 시킬 기회도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엔진의 터보가 문제입니다. 페라리는 터보가 더 작기 때문에 고지대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점도 페라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데에 한몫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랙의 레이아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급제동 구간이 많지만 주행하는 코너는 적고 저 속에서 다시 가속해야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페라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인데 강하게 달리기 위해 필요한 엔진 회전수를 다시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페라리는 트랙션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트랙션의 에너지를 집중하면 결국 최고 속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자기 꼬리를 무는 개와도 같습니다. 꼬리라는 건 MGK의 전기 에너지를 가속에 쓰든 최고 속도에 쓰든 어쨌든 메르세데스 엔진이나 레드불 엔진에 비해 어딘가에서 항상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경기 초반에 만성적인 밸런스 문제로 고생하는 르클레르를 봤습니다. 뒷부분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과열됐고 그래서 페라리는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피트스톱을 했습니다. 또 소프트 타이어를 시도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성능에 더 집중하고 관리에는 덜 신경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팀은 첫 번째 스틴트에서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을 따라가려고 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이어를 소모해버려서 나머지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온은 약 31도 셀이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워 유닛의 열 관리 측면에서도 엔진과 타이어를 식히기 위해 페라리는 그에 따라 페이스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륜 타이어의 마모가 분명히 있었고 이는 르클레르에게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역시 마찬가지였고 버추얼 세이프티카 이전의 해밀턴은 같은 타이어로 54랩에서 러셀보다 13.6초 뒤쳐져 있었습니다. 결국 타이어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후륜 쪽에서 페라리는 트랙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이것이 타이어 마모를 더욱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실버스톤에서 진화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가져올 예정이니 기대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실버스톤은 전체적으로 더 유리한 서킷이죠. 페라리 입장에서는 고속 코너가 더 많고 저속에서 다시 가속하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실버스톤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온은 약간 더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꽤 더운 주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랙 레이아웃과 오스트리아처럼 고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페라리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스톤은 해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페라리가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서 경쟁하며 우승을 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새로운 리어윙 개정된 디퓨저와 플릭테일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경쟁력 있는 페라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16주 만에 우승한 러셀도 주목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가 다시 성공을 거두었고 페르스타펜이 이 위를 차지했으며 레드불은 객관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진 레드불을 봤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바르셀로나 이후로 레드불이 매우 강해졌고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경쟁자들에게는 경고입니다. 확실히 레드불에게는 유리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드에서 최고의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내믹과 트랙션을 잘 다듬는다면 그들은 승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일요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러셀은 맥스 페르스타펜을 앞서며 거의 4개월 만에 우승 가뭄을 끊고 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형 V17의 불운과 적응의 어려움이 특징이었지만 레드불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효과를 봤음을 증명했고 페르스타펜은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뛰어난 경기였고 러셀과의 격차를 1.6초로 마무리했습니다. 러셀은 정말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마지막에 페르스타펜이 바짝 따라붙는 압박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은 예선에서 사고를 내고 여기서 출발했지만 어쨌든 훌륭한 경기를 펼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2위까지 올라왔고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었으며 루이스 해밀턴과의 멋진 접전 끝에 추월에도 성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드불 엔진이 레드불이 공격하기나 트랙션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관리에서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오스트리아에서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속에서 여러 번 재출발하는 상황에서 페라리와는 반대되는 시나리오였고 레드불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러셀은 훨씬 비정상적인 주행 스타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 타이어를 관리하며 당연히 자신만의 주행 스타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V17은 그에게 여전히 운전하기 어려운 차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러셀의 레이스 페이스가 안토넬리와는 맞지 않았지만 안토넬리는 경기 후반에 훨씬 더 뛰어난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점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드불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오스트리아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도 레드불이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어쩌면 우승 경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히 트랙의 레이아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 바르셀로나나 실버스톤과 더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레드불이 오스트리아에서 보여준 이 발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레드불은 메르세데스 스타일의 인렛이 적용된 새로운 사이드포드, 재설계된 플로어, 그리고 후방 서스펜션까지 수정해서 가져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차량 후방의 변경 사항도 확인했는데 이로 인해 리어 트레인에 더 많은 그립이 생겼고 베르스타펀이 2026년 처음으로 선두에서 우승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레드불은 선두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와의 경쟁,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죠. 실제로 레드불의 팀 프린시펄이 이번 결과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으며 특히 팀이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우승에 가까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퍼는 두 번째 스틴트에서 자신을 제한했던 문제들을 지적했고 그로 인해 마지막 부분에서도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미 안토넬리가 베르스타퍼를 따라잡고 거의 추월할 뻔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에 베르스타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맥스는 폴 포지션에서 출발을 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비록 메르세데스가 더 우세해 보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가 출발한 사실이 그리고 그가 그리드에서 5번째로 출발한 것도 이것도 영향을 미쳤죠. 맥스는 첫 랩들에서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바로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잠깐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나서야 조지 러셀과의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약간 만들어진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트래픽에서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드불의 페이스는 정말 좋았고 페라리뿐만 아니라 맥라렌보다도 확실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경쟁자들에겐 경고와 같죠? 오스트리아 GP 소감과 실버스톤에서 기대하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페라리 업데이트가 궁금한데요. 이번 영국 주말에 페라리가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건 늘 설레요. 언제나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페라리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